부장님 자녀라면 저도 어떻게 많이 하시겠어요? 결국 적응하지 못해서 돌아오는 경우도 생깁니다. 유명한 학교 많이 들어가네요. 네, 여기 학교 괜찮네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에듀케이션 조성희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나영 부장입니다. 오늘은 기숙사 국제학교 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장을 다니시거나 가정의 사정상 동반 유학이 어려운 경우, 또 중학교 2학년, 3학년 시기에 본격적인 유학을 고민하는 경우, 그리고 고학년인 만큼 기숙사 국제학교를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비 구간별로 좀 특징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학제 선택, 그리고 기숙사 생활은 어떤지, 그리고 학교 최종 선택 포인트까지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비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부분이죠. 맞아요. 기숙사비를 포함한 연간 학비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1년 학생을 또 보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인데요. 기숙사 학교를 선택하시는 경우 사실 대부분 6학년 이상 그렇죠. 좀 중학생 학생들이 많잖아요. 중학교 때 유학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사실 중도귀국이 없이 졸업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입학하는 학년의 학비와 그 다음에 최종 졸업학년 학비를 함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학비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 안정형입니다. 이 그룹은 좀 경제적인 학비 때 학교를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킹슬리 국제학교, 그 다음에 매트리스 국제학교, 그리고 포이스 국제학교, 이렇게 세 학교가 이 그룹에 속합니다. 이 유형에선 사실 관심 있게 보실 만한 학교는 사실 포이스입니다. 포이스는 원어민 교사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고요. 그 다음에 아트 분야 과목들이 좀 특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이스가 좀 주목할 만한 학교 중에 하나고요. 학비 때도 보시면 7학년 학비가 뭐 2,900만 원대, 요즘 환율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또 맞아요. 2,900만 원 정도이고 최종 졸업 학년까지 한 3,400만 원 정도. 아마 지금 입학한 학생들이 4, 5년 후에 졸업을 한다고 보셔도 한 3,500에서 한 3,600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포이스가 네. 만약에 쿠알라룸푸르 쪽에 있었다면 학비대가 좀 올라갔을 것 같아요. 포이스 쿠알라룸푸르 쪽에 있었으면 저는 4천만 원 중반, 초중반 네, 때 저도. 네, 학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좀 불편한 게 하나 있죠. 환승을 하셔야 됩니다. 캠퍼스가 페낭에 있기 때문에 쿠알라룸푸르에서 페낭으로 한번 환승해야 되는 좀 불편함은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는 매트릭스입니다. 매트릭스는 좀 합리적인 학비에 영국 A레벨 과정까지 있고요. 워낙 캠퍼스도 좀 크고요. 시설도 괜찮은 학교입니다. 기숙사 시스템도 좀 안정적이어서 추천할 만합니다. 두 번째로는 학제 선택형입니다. 졸업학년 기준으로 약 3천만 원 후반대에서 4천만 원대 중반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리스트를 보시면 써네이 국제학교, 포레스티 국제학교, 또 KTJ 국제학교, 그리고 킹 헨리 8세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유명한 학교 많이 들어가네요. 네, 여기 학교 괜찮네요. 네, 맞습니다. 이 구간의 특징은 학제가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학제와 영국 학제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학생의 진로와 성향에 맞춰서 또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 3학년 이상의 학생이 유학을 고려할 때는 영국 학제에서는 학년 배정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미국, 캐나다 학제 학교들이 거기에 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학제마다 기숙사 운영 방침이 다르다는 겁니다. 영국 학제 학교는 좀 규율도 있고 규칙적이고 관리가 좀 엄격한 편인데 미국, 캐나다 학제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자유롭고 학생이 좀 자기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이 성향과 맞춰서 부모님들이 꼭 체크를 하고 가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입학시험 난이도가 다른데 이 또한 학생의 맞아요. 성적이나 이제 영어 수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세 번째는요, 프리미엄 선택형입니다. 이 그룹은 학비가 높은 만큼 학교 규모나 방과 활동 기회가 월등히 많잖아요. 학교 리스트를 보시면 넥서스 국제학교, 그 다음에 래플즈 국제학교, 앱섬 국제학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넥서스는 워낙 IBDP에서 우수한 성과를 꾸준히 내고 있는 학교고요. 래플즈 국제학교와 앱섬 국제학교는 캠퍼스가 워낙 방대하고 크고요. 학업뿐 아니라 좀 캠퍼스가 좋은 만큼 다양한 액티비티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에 참 좋은 학교입니다. 다른 학교들이 좀 따라오기 힘든 수준의 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학교이고요. 사실 이 정도 학비 때 학교면 그렇죠.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게 맞기는 합니다. 학교 선택 시에 또 하나의 고민이 있죠. 학제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까?
맞아요. 말레이시아는 영국 학제학교가 많은 만큼 기숙사 학교도 영국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학제 선택은 크게 뭐 희망 진로, 그다음에 학생의 성향, 그리고 학년에 영향을 주는 생년월일 요 세 가지를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희망 진로로 본다면 의대나 공학 계열 전공을 목표로 하는 경우 영국 학제인 A레벨 또는 IBDP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적합합니다. 반대로 뭐 약학이나 바이오, 그다음에 경영, 또 회계, 아니면 디자인이나 필름, 뭐 아트 전공 계열을 희망하거나 아니면은 나는 아예 캐나다나 호주 명문대를 목표로 하겠다 하실 경우에는 캐나다 학제나 미국 학제가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좀 자유로운 분위기거나 이제 프로젝트나 발표 수업을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캐나다나 미국 학제가 잘 맞는 편이고요. 자기 관리가 조금 어려워서 좀 생활 지도가 필요하다거나 규칙적인 환경 속에서 학문적으로 좀 몰입하는 스타일이라면 영국 학제가 적합합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건 학년 배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25년 저희 9월 지금 기준에서 네.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 지금 상담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모든 학제를 다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1년 차인데 중3 이상만 돼도 네. 사실 영국 학제 학교는 학년이 좀 높게 배정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캐나다나 미국 학제를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끝까지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이를 혼자 보내셔야 하다 보니까 관리와 생활이 잘 될까 하는 점이에요. 맞아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일과는 뭐 거의 비슷한데요. 아침에 뭐 6시 반에서 7시에 기상하고요. 기숙사에서 이제 학교가 준비하고 아침 먹고 이제 정규 수업으로 가게 되고요. 방과 후 활동하고 그리고 나서 기숙사로 보통 다시 복귀를 합니다. 좀 쉬었다가 저녁 식사하고요. 학교마다 자율학습 시간들이 좀 정해져 있어서 그때 이제 과제나 이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취침으로 들어가는 이제 좀 비슷한 일정들을 가지고 있고요. 주말에는 학교 프로그램이나 뭐 액티비티, 그다음에 친구들과 뭐 학교 내에서 여가 활동들을 즐기기도 합니다. 기숙사는 항상 사감 선생님이 상주에 계시고요. 학생들의 건강을 좀 정신건강을 좀 관리해 주시는 상담 선생님도 계셔서 안전상의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학생 생활 관리를 해주긴 하겠지만 대학 진학에 대한 진학 관리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중학교 이상 학생들이 좀 오다 보니까 대학 진학 관련해서도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학교마다 대학 진학 카운슬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대학을 준비하게 되는 뭐 12, 13학년 학생들은 카운슬러 선생님이랑 자주 좀 상담을 하게 되고요. 저희 포커스도 별도로 대학 진학 가디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숙사 생활 관리가 아니라 9학년부터 좀 아이들의 성적을 좀 꾸준히 팔로우하면서 대학 진학까지 체계적으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원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정보나 입학 가능 여부, 학비와 그리고 자녀 유학에 맞는 기숙사 상담을 다 드리고 나면 이제 부모님들이 저희한테 맞아요. 그래서 보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 부장님 자녀라면 저도 어떻게 많이 하시겠어요? 이 질문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럼 뭐 이사님 자녀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저희는 사실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국제학교 아이들이 뭐 다 다녔지만 저라면 제일 먼저 아이의 의사를 확인할 것 같습니다. 기숙사 국제학교는 대부분 이제 5, 6학년 이상 고학년 학생들이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부모님이 영어라도 배워라 하면서 보낸다면 솔직히 유학 내내 원망을 좀 들으실 수도 있고요. 결국 적응하지 못해서 돌아오는 경우도 생깁니다. 실제 저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그렇죠. 사례들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기숙사 유학뿐 아니라 동반 유학에도 사실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긴 해요. 근데 요거와 반대로 아이가 정말 가고 싶다. 맞아요. 스스로 막 찾아보고 저희한테 따로 메시지를 보내는 학생도 있었고요. 맞아요. 학생 스스로 막 네, 물어보는 학교로 학생들도 막 있어요. 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은 좀 한국의 입시나 이런 것들이 끝없는 뭐 경쟁이나 이런 것들에 지쳐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학생이라면 저는 아이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아이 입장에서 막상 어떤 환경인지 좀 잘 모르고 무조건 좀 한국을 좀 피하고 싶다 해서 유학을 생각하는 학생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아이와 좀 충분히 대화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입학을 희망하는 학교와 그리고 기숙사 환경을 직접 답사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이 스스로 내가 공부할 곳이 여기구나 하고 확인하고 결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학비와 학제, 기숙사 생활, 그리고 가디언 관리까지 모든 요소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와 좀 충분히 대화해 보시고요. 실제 학교 답사까지 해본 뒤에 결정하시는 겁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부모님도 아이도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유학은 아이 혼자 보내야 되는 만큼 사실 걱정도 많으실 텐데요. 저희 포커스에드와 함께 충분히 상담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본사가 말레이시아이기 때문에 저희 본사 스태프들이 항상 현지에 상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 또한 아이만 보내시는 경우에 안심 포인트가 되실 거고요. 기숙사 관련해서 더 궁금한 내용은 저희 포커스 에듀케이션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